329쪽을 보시면 임차권 등기가 나와 있는데 아마 지난 시간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한 기억이 있는데 했죠? 직권 보존 등기 할 때 하지 않았습니까? 했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331쪽에 담보권에 관한 등기 절차가 나오는데 또 겁이 나요. 334쪽을 보십니다. 334쪽.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동글뱅이 2번에 등기부에 기록하는 사항들 요게 출제가 돼요. 필수적 기록사항, 임의적 기록사항 둘로 나눠지는데 필수적, 필요적 기록사항은 뭡니까? 누가 빌려갔는지 채권에,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무자. 요 두 가지를 저당권 등기에서는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됩니다. 다시요. 얼마 빌려갔는지 채권에,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요 두 가지를 반드시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등기부에 기록해야 되니까 등기 신청 정보에도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채권액, 채무자. 그래서 채권액을 보시면 둘째 줄에 반드시 금전 채권일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죠. 모든 채권은 채무 불이행 시에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는 것이고 손해배상 채권은 금전 채권이니까 비금전 채권일지라도 저당권 설정 등기 가능합니다. 이거 민법에서 하셨죠? 네. 피담보 채권액은 금전 채권일 필요는 없습니다. 금전 이외의 채권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금전 이외의 채권일 때는 채권 평가액을 기록해야 되죠. 채권 평가액 기록 밑줄 지시입니다. 작년에도 출제가 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니은을 보시면 채무자의 표시는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다른 경우뿐만 아니라 채무자, 저당권 설정자가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 이것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도 출제가 자주 되는 문구인데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소유자고요. 을로부터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하게 될 겁니다. 이때 요 을은 두 개의 지위를 갖고 있는데요. 10억 원을 빌려줬죠. 10억 원의 채권자. 그 다음에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등기를 하면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저당권자. 요 갑도 두 개의 지위를 가지고 있죠. 첫 번째 뭡니까? 10억 원을 빌렸죠. 10억 원의 채무자. 그리고 저당권 설정을 통해서 담보를 제공했죠. 따라서 요 갑은 저당권 설정자의 지위를 갖습니다. 얘는 저당권자. 그래서 이때 이 갑과 을은 두 개의 지위를 가져요. 채권자의 지위와 저당권자의 지위. 여기는요. 채무자의 지위와 설정자의 지위. 두 가지 지위를 갖습니다. 이쪽은 적용되는 민법은 뭡니까? 채권편. 아래쪽은 물권편이 적용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갑은 을로부터 10억 원을 빌립니다. 담보를 요구하겠죠. 그래서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갑은 부동산이 없어요. 다행히 와이프 이름으로 부동산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훌륭한 와이프죠. 그러면 을은 두 개의 법적 지위를 갖습니다. 첫 번째 10억 원의 채권. 그 다음에요. 저당권. 돈을 빌려간 자는 누굽니까? 갑, 채무자. 이 병은 민법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물상보증인. 그렇죠. 민법에서는 물상보증인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등기법에서는 담보를 제공한 자로서 저당권 설정자라고 불러요. 민법에서는 물상보증인, 우리 등기법은 저당권 설정자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 경우는 채무자와 설정자 같죠?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죠. 그러면 채무자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돼야 될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액. 두 번째,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그렇죠. 두 가지를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데 만약에 채무자와 설정자가 다르다면 당연히 기록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경우는 같은데 기록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된 사안이에요. 같은 사람이죠.
설정자와 채무자가 같은 사람인데 이걸 기록할 필요가 있느냐? 채무자를 기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요. 채무자와 설정자는 개념 자체가 달라요. 채무자는 돈을 빌려받은 자, 설정자는 담보를 제공한 자. 의미가 다르죠. 적용 법조문도 다릅니다. 이쪽은 민법의 채권편, 아래쪽은 민법의 물권편. 그래서 의미도 다르고 적용 법조문도 다르니까 같은 사람이건 다른 사람이건 무조건 채무자는 기록을 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연대 채무자는 기록해야 되나? 연대 채무자는 채무자 맞습니까? 맞죠? 채무자 아니에요? 연대 채무자가 뭔지는 모르시겠죠? 그건 좀 이따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거예요. 연대 채무자도 채무자이니까 당연히 기록을 해야 될 겁니다. 다만 연대 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니죠. 보증을 쓴 자에 불과하죠. 따라서 채무자로서 기록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수인이 채무자가 연대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등기기록상 기록은 단순히 채무자라고 기록해야 된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연대 채무자이건 단순한 채무자이건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당권자 입장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당권자는 피담보 채권액이 변제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당권 그냥 실행해 버립니다. 저당권을 그냥 실행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연대 채무자건 단순한 채무자건 관심 없습니다. 그렇죠.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지 않으면 저당권자는 그냥 저당 목적물을 저당권 시행 절차에 넘겨버려서 채권액을 변제받기 때문에 채무자가 연대 채무자건 단순한 채무자건 관심이 없어요. 따라서 구태여 연대 채무자라고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채무자라고만 기록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한 이유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주 출제가 되는 문구니까. 그 다음에 디귿을 보시면 디귿 거기 보시면 채권액 채무자 이게 필요적 기록상이고 나머지는 임의적 기록상입니다. 나머지는 임의적 기록상이에요. 그 다음에 등기 신청 나와 있는데 니은을 보시면 저당권 설정 등기는 소유자를 기준으로 몇 번째 도출됐습니까? 첫 번째. 따라서 무슨 등기? 쥐등기. 그런데 전세권자와 지상권자가 설정해주는 저당권이 있죠. 지상권부 저당권, 전세권부 저당권, 소유자를 기준으로 몇 번째 도출됩니까? 두 번째. 따라서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거기 335쪽을 보시면 저당권의 변경 등기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까? 네. 거기 저당권 등기에 저당권의 변경 등기 특징 이거 별표 하나 쳐놓으십니다. 별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넘기겠습니다. 336쪽에 B번 있죠. B번 저당권 말소 등기 시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나와 있는데 요거 별표 치시입니다. 요걸 좀 볼 거예요. 지금 좀 볼 겁니다. 이것도 민법에서도 하셨어야 될 내용이에요. 민법 등기법 양쪽에서 출제가 되는데요. 굉장히 고급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존재합니다. 소유자는 갑이에요. 갑이 을로부터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빌려주지 않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이때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줄 겁니다. 저당권 설정이 이루어지면 10억 원의 피담보 채권이 발생을 했을 테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등기를 하고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 저당권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우리 민법 186조에 의해서 두 가지가 있어야 되죠. 첫 번째 뭡니까? 저당권 설정 계약이 체결돼야 됩니다. 두 번째, 저당권 설정 등기가 실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면 을은 저당권을 취득할 겁니다. 맞습니까? 물론 이 돈 빌리는 계약은 소비대차 계약을 통해서 돈을 빌릴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되셨죠? 이때 요 갑이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피담보 채권